옛날 옛적 한국의 신안지역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바다가 그려내는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로 유명했으며 신비로운 바다 생물들과 전설이 깃든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바다와 대화를 나눈다는 어부 소년 진우의 이야기입니다. 진우는 태어날 때부터 바다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맑은 바다색을 닮았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파도 위를 스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우가 바다의 아이이며 바다의 신령이 그를 돌봐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루는 진우가 바닷가에 앉아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밀려와 진우 앞에 도달하더니 파도가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커다랗고 빛나는 물고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놀란 진우는 물고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물속으로 되돌려 보내려 했지만 물고기는 마치 말을 하는 득고개를 끄덕이며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나는 바다의 수호신 물고기 왕이란다. 물고기가 입을 열어 말했다. 진우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떨리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나요?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습니다.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순수한 마음과 바다에 대한 사랑을 나와 나누어 준다면 나는 너에게 바다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비밀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약속할 수 있겠느냐? 물고기 왕은 진우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우는 물고기 왕에게 바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진우는 매일같이 바닷가에 앉아 물고기 왕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덕분에 진우는 마을의 어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마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우의 이야기를 신비롭게 여겼지만 그와 동시에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바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신안지역의 바닷가는 언제나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신안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바다의 신비로움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의 아름다운 섬은 여전히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노을이 지면 물결처럼 일렁이는 푸른 바다가 있었고 그 바다 위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곤 했다. 이 바람은 곧 전설의 주인공인 바람신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신 바람은 하얀 구름을 타고 다니며 제주 전역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바람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신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서 그의 바람은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주도의 높은 한라산 위로 어둠이 찾아왔고 검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러 오는 불신신 비였습니다. 비는 제주 사람들의 행복을 질투하며 끊임없이 비를 내려 홍수와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제주의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때 바람신 바람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제주의 땅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비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바람신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거센 바람을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바다를 일으키고 구름을 몰아냈습니다. 동시에 땅 위에 서 있는 나무들은 바람에 서로를 감싸며 견뎌냈고 바람은 사람들에게는 지혜하는 우아한 숨결로 닿았습니다. 결국 비는 바람신의 압도적인 힘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은 맑아지고 제주도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신의 용맹과 지혜의 감사를 표하며 그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람신의 바람은 단지 날씨를 맑게 하거나 풍경을 바꾸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더 가까워졌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사람은 모두가 하나 되어 계속해서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제주의 바람 전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제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주의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예술이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태백산맥의 한가운데 숨겨진 아름다운 영월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온화한 기후와 푸른 산, 맑은 강물로 유명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것은 바로 달빛 호수라는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는 마치 은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달이 뜨는 밤이면 물결 위로 은은한 빛이 흐르곤 했습니다. 달빛 호수에 얽힌 가장 전설적인 이야기는 달의 공주와 별의 사내라는 동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이곳에는 달의 공주가 사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밤하늘에서 춤추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녀의 춤은 천상에서도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고 그녀의 무용을 보기 위해 달빛도 더욱 밝게 비추며 그녀 곁에서 빛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외로움을 친구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춤을 직접 보고 감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하늘을 떠돌던 별의 사내가 우연히 공주의 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주의 춤에 매료되어 매일 밤 그녀가 춤추는 모습을 몰래 보며 달빛 호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별의 사내는 언젠가 공주에게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그저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신기루 같은 밤 공주는 별의 사내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춤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별이 사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내 춤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나요? 별의 사내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마침내 간신히 공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떠돌던 고독한 별입니다. 공주님의 아름다운 춤을 보고 그 춤의 영혼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달빛 호수는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더욱 아름다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빛 호수는 사랑의 상징으로서 전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더 이상 달의 공주와 별의 사내의 이야기를 직접 보지 못하지만 영월의 달빛 호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꿈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호수에 들러 달빛이 물에 반사된 모습을 본 이들은 마치 그 전설 속 주인공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을 전하며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바람을 따라 꿈꾸기 위해 찾아오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 남쪽에 아름다운 밀양이라는 곳에는 넓고 푸른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으며 물고기들이 풍성하게 살고 있어 언제나 사람들에게 풍족함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를 신성하게 여기며 그 안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밀양 마을에 장난기 많은 소년인 수호는 친구들과 함께 호수로 놀러 갔습니다. 수호는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전설 하나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수 깊은 곳에 황금 물고기가 살고 있으며 그것을 잡는 사람은 무한한 행운과 부를 얻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호는 친구들에게 그 전설을 이야기했고 친구들 모두 그 물고기를 잡자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호숫가에서 물속을 들여다보며 황금 물고기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가 황금빛이 비치는 물고기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저게 바로 그 황금 물고기일 거야. 아이들은 흥분하여 소리치기 시작했고 수호도 그 황금 물고기를 잡겠다는 일념하에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노인이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마을의 지혜로운 장로인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황금 물고기를 쉽게 잡으려 해선 안 된단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란다. 만약 욕심만으로 그것을 잡으려 한다면 오히려 불행이 따를 수도 있단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여전히 존재하는 전설 속의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옛날 예적 우리 선조 중 한 사람이 정말로 황금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단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점점 더 욕심을 부려 물고기에게서 특별한 힘을 얻어내려고 했지. 결국 그는 물고기를 다시 잡아두려 했으나 어쩐 일인지 그 황금 물고기는 환영처럼 사라졌고 반대로 그의 마음엔 더 풍결빛과 욕망만이 남게 되었단다. 아이들은 장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황금 물고기에 대한 욕심보다는 자신들이 매일 누리고 있는 호수의 아름다움과 자연이 주는 풍요에 대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도 호수와 그 안에 사는 생명들의 소중함을 알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들과 공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밀양의 호수는 여전히 푸르게 빛나며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전설 속의 황금 물고기는 그 자체로 잡히지 않는 신비로움과 끝없는 욕망보다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충청남도 보령 지역은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곳이었다. 이곳에는 눈부신 칠갑산과 맑은 금강의 물길이 흐르고 있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땅에도 때때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보령의 도깨비 바위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바위는 칠갑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신비한 경험을 한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그 바위 근처에는 도깨비들이 모여 놀던 장이 있었다. 이들은 밤이 되면 바위 밑에서 나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모습을 감추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장난을 쳤다고 한다. 사람들은 도깨비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해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어느 정도는 그들의 장난을 용인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젊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다. 준수는 산을 넘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기 위해 길을 나섰고 마침내 날이 저물어 도깨비 바위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멀리서 피어오르는 안개와 싸늘한 바람은 도깨비 바위의 전설을 더욱 실감나게 했다. 그러나 피곤했던 준수는 이 얘기를 떠올리며 두려워하기보다 따뜻한 불을 피워 몸을 녹이며 잠이 들었다. 한밤중 신비로운 소리와 함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도깨비들이 하나둘 모습이 드러내더니 바위 주위를 돌며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도깨비들은 준수를 깨우며 함께 놀자고 권유했다. 준수는 잠결에 깨어나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웠지만 이내 호기심이 생겼다. 도깨비들은 그에게 아주 귀한 도깨비 감투를 보여주며 이 감투를 쓰면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신 준수가 감투를 쓰고 난 후 도깨비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함께 해줘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준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도깨비 감투를 쓰자마자 몸이 바람처럼 가볍게 떠오르며 새로운 곳으로 이동했다. 그는 이렇게 도깨비들과 함께 여러 곳을 탐험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아갔다. 도와줘야 할 일들은 힘들기도 하였으나 도깨비들의 신비한 힘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작별을 고할 때가 되었다. 도깨비들은 준수에게 그동안의 동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들은 바로 그가 탐냈던 도깨비 감투를 선물로 주며 이 감투로 항상 너의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고 했다. 준수는 그 감투를 받아 마을로 돌아왔고 그 후로도 그는 보령의 여러 전설을 풀어가고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지혜를 선사했다고 한다. 도깨비 바위 주변은 그 이후로도 그의 모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까지도 그 바위는 많은 이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져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하며 보령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설을 느껴보곤 한다.